안녕하세요. 저희는 간염 데이터를 분석하게 된 대마대마조 장세희 윤영은입니다.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번 동영상에 대해 리뷰를 하고 기본적인 데이터 주변 조사 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변수 선택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UCI에서 가져온 자료로 간염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종속변수 1개와 독립변수 19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디시전 트리를 통해 클래스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해 분석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에 앞서 먼저 간이란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로 성인 손바닥에 2개, 무게는 성인 기준 1.5kg 정도 됩니다. 간은 천여 가지 이상의 효소를 생산하며 단백질 등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저장합니다. 또한 탄수화물, 지방, 호르몬 등 물질 대사 기능에 관여하고 면역, 살균, 해독작용을 합니다. 자신의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때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싶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합니다. 관련 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지방간, 급성, 만성간염, 간경변, 간암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분석하게 될 간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발생 원인은 바이러스 간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A형, B형, C형 간염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으며 B형의 유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간염은 6개월을 기준으로 급성, 만성으로 나뉘며 초기에는 피로감, 구토, 식욕부진이나 황달이 나타납니다. 만성 간염이 지속되면 간경변을 거쳐 간암으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A형, B형, C형 간염의 발생 원인, 예방법 및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형의 경우 약 4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나고 급성 간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오염된 음식이나 물에 의해 감염될 수 있으며 대부분 입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에 끓인 물을 섭취하고 익힌 음식을 먹으며 외출 후에는 손을 씻는 버릇을 들이는 등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A형의 경우에는 예방 백신이 존재합니다. B형의 경우 1에서 4개월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나며 만성 간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체액이나 혈액 등에 의해 발생하며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주사기 재사용에 의해 감염되며 산모의 경우 출산 과정에서 태아에게 전염되는 수직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 출산 전 반드시 B형 간염 백신과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받아 이를 막아야 합니다. B형의 경우 특별한 치료법 없이 저절로 회복되기도 하며 예방 백신이 존재합니다. C형의 경우 1에서 5개월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나며 B형과 마찬가지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체액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발생 원인과 치료법은 B형과 같지만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존재하지 않고 발병 시 약물 치료를 요합니다. 간염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의 발병 비율이 더 높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곤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피로감, 식욕부진, 권태감, 불쾌감,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황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간과 비장이 비대해지며 간경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육안으로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검사를 통해 정확한 간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 수치라고도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수치로는 이와 같습니다. 이 데이터의 독립 변수는 이상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함께 포함하기 때문에 이 둘을 따로 나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결측치가 존재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각 변수의 평균을 계산해 채워 넣었습니다. 이때 한 변수 안에서 클래스 구분 없이 민을 계산해도 됐지만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 변수에서 라이브, 다이를 구분하는 R코드를 이용하여 각 변수의 결측치에 채워 넣어 데이터를 보강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변수 선택입니다.
먼저 이상현 독립변수 분석을 파이 차트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상현 변수를 시각화해보면 라이브, 다이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라이브에서 예스인 네거티브 비율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본 주변 조사를 통해 피로도, 불쾌감, 식욕 부진과 같은 주관적인 증상은 상황에 따라 달리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상현 변수들은 라이브, 다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성별 변수의 경우 눈에 띄게 극단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데이터가 남성 비율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간염 자체가 남성에게서 여성보다 약 4배 정도 발병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성별로 따졌을 때 남성에게서 더 큰 발생 비율과 사망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속형 독립변수 분석을 박스플롯을 이용해 진행하였습니다. 이상현 변수보다는 연속형 변수가 피검사를 통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이므로 간염으로 인한 사망에 정확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보여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ALP와 SGOT 수치는 대표적인 간 수치로 간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데이터에선 라이브, 다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변 조사를 통해 빌리루빈 수치가 높을수록 간염에 악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스플롯을 봤을 때 다이 그룹이 라이브 그룹보다 수치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데이터에서 빌리루빈 수치가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알부민 생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라이브보단 다이 그룹의 수치가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박스플롯을 통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로타임의 경우 정상 수치는 80에서 100%이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간에 이상 증세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시각화 결과 다이 그룹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음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조가 1차 분석으로 사용한 방법은 디시전 트리입니다. 결과적으로 클래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변수로 다음 4가지가 선택되었으며 이 변수들 중 알부민이 클래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시전 트리 분석은 분산이 크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추가적으로 스텝와이즈와 GLM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스텝와이즈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텝와이즈를 통해 AIC가 68.46으로 가장 작은 모델을 선택한 결과 클래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변수로 다음 8가지 변수가 선택되었습니다. GLM 분석 결과 유의한 변수로 다음 4가지의 변수가 선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저희 조는 간염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ALP, 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타임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5주차에서 분석을 통해 선택된 이 4가지 변수가 클래스에 정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추가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최종 모델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